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오늘 백신을 맞고 왔는데 제 구독자분께서 문의가 카톡으로 왔어요. 그래서 좀 제가 올리기로 약속을 해서 이분이 블로그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열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통화를 잠깐 했는데 1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하셨대요. 실력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나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사령관님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빼고요. 예전에 강좌에서 말씀하셨던 주식 카프로. 예, 제가 한번 카프로 술 먹고 한다는 얘기 했습니다.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소액으로 이제 조금씩 경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공부는 어느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막상 경매를 찾아보면 잘 안 보여서요. 그래서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대출 문제로 어려울 것 같고, 예, 요즘 주택 대출이 많이 어려워요. 뭐 방빼기부터 해서 대출을 많이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시간이 걸려도 좋으시대요. 네,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경매라든가 매매는 너무 서두르면 항상 낭패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느긋하게 1년에 한 건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건 하나 보셨나 봐요. 그래서 법정이상권 물건을 분석해 본 물건입니다. 근데 제가 참 이분 존경스러운 게 이분께서 이게 이분 블로그거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미리 이렇게 이제 공부차 이분께서 다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먼저 물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분께서 광교 주재인님께서 물건을 분석해 놓으신 거예요. 대구 지방법원에 있는 거 영주에 있는 건데, 감정가 7,400만 원부터 해서 쭉 빠져서 지금 5,000원에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물건은 이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매각 제외더라고요. 매각 제외니까 법정기상권 성립 여지가 있겠죠. 법정기상권 성립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물건을 이제 어떤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분 블로그에 아주 상세히 올려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제가 제 유튜브 하단에 링크 시킬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이 물건인데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토지가 나왔어요. 토지인데 아까 몇 평이었더라 이게? 토지가 788평인가요? 토지가 876평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토지 나와 있고 그래서 감정이 쭉 이렇게 돼 있고요. 농지니까 아무래도 농지증이 필요하겠죠. 여기 이제 뭐라고 했나 읽어볼게요 한번요. 일괄 매각에서 농지 자격증 미취 주시 보증금을 사실조회에 의하면 부동산 목록 234 지상의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농지로 영농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영농자는 같다고 함. 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복구해야지 농지증을 준대요. 그죠? 제가 농지증에 대해서 옛날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자, 그러면 제 강의를 떠나서 일단 이분께서 분석해 놓은 걸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물건은 다 이해 가셨죠? 물건 검색 목적에서 이제 뭐 세컨하우스 또는 우수한 곳 선택 좋은 땅이라 미리 잡아놓는 어떤 그죠? 향후 귀농 토지로서 우수한 곳으로 판단돼서 미리 잡아놓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사 목적은 해당 토지의 단독주택 2개의 지료와 과수원의 임대차에 대한 지료를 받고, 그러니까 단독주택과 주택과 그 다음에 과수원에 대해서 지료를 받고 싶으신가 봐요. 지료를 받고 싶으신 목적이신데, 보통 밑에 내려가 볼게요. 좋으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약 880평 정도 되니까요. 880평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연간 받을 수 있는 지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5%에서 한 6% 정도 판사님이 이제 대부분 책정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4%에서 5%, 그다음에 토지나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3%에서 4%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평균 4%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그럼 감정가가 아까 7,500이었나요? 그러니까 8,000 잡고 1년에 한 400 정도. 그러니까 수익은 크지 않네요. 사실은요. 400 정도만 한 달에 뭐 한 35만 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연간 받을 수 있는 지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업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하고 일반 토지하고 틀립니다. 토지가 제일 낮게 지료가 평가돼요. 농지증 문제인데, 농지증 문제, 사실조회에 의하면 부동산 2, 3 어쩌고 철거하고 농지로 영농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여야만 농지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함.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공무원 참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럼 자, 이 공무원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법정이상권이 성립하는데, 그죠? 법정이상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한다면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며칠 만에 막 내 건물도 아닌데 보증금도 다 납부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청구를 하고, 그죠? 농지증을 발급합니까? 그러면 이분 그 사실 그대로 써달라고 하십시오. 농지증에다가 뭐 이것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므로 뭐 그 농지증 반려를 농지증을 반려합니다. 그러면 반려증을 갖다 주면요,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죠? 매각도 되지 않을 물건을 국가에서 국민한테 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공무원께서 말씀하신 이 말이 어폐가 많은 거예요. 이 말은 농지증은 100% 발급됩니다. 아니면 이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써서, 그죠?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써서 농지증에다가 기재해주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모두 철거하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한다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농지증을 발급받아야지 매각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잔금을 납부할 거 아닙니까? 이분은, 이 공무원은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의아스러운 퀘스천 마크를 찍고 싶어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그냥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건축했던 건축물들이 많아요.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집 짓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건물도 엄청나게 많고요. 무허가 건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국민이 입증해야 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입증해 줘야죠. 왜 우리 국민한테 그런 의무를 떠넘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과수원 임대차에서 다음 볼게요. 과수원 임대차 계약을 한, 괜히 일나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화나요. 잔위 여부 확인하고 별도 치료를 청구한다. 네, 이것은 뭐 만약에 간데 이런 경우는요, 대부분 협의로 많이 가세요. 법정기사권이 성립하고 수목에 대한 어떤 수목 임목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낙찰을 받으시잖아요. 광교 주재인님께서 낙찰을 받는다고 하면 대부분 이쪽에서 먼저 협의가 들어올 거예요. 이분께서 계속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그리고 고향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협의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등기 건물도, 그리고 예, 건축 현황과 관계없이, 즉 미등기 건물도 관계없이 건물의 소유권만 알고 있으면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언제 지어졌는지 우리가 건축물 등기부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군청에 전화하셔가지고 그 재산세과에 전화하세요. 재산세를 냈을 거예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재산세는 내거든요. 재산세과에 전화하셔가지고 언제부터 재산세를 냈냐라고 정중하게 여쭤보시면 그분이 친절하게 알려준다. 그래서 뭐 80년도부터 재산세를 내기 시작했어요라고 그럼 알려주면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법정이상 인정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내용인데 법정이상권 성립 여부, 2004년 소유권 이전 이후 2009년 토지의 근저당 그죠? 그러니까 그 2009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이때 그 건물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죠? 추측이 되는데 이 추측이 되려면 항공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수원에 국토지리원이 있어요. 거기 전화하시든가 아니면 군청에 전화해서 재산세를 언제부터 냈냐라고 물어보시면 잘 알려주실 겁니다. 이제 뭐 이런 것은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걸리는 게 농지증인데, 농지증은 대부분 반려증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공무원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코멘트한 내용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증은 반려증을 받으면 보증금 몰수 안 당합니다. 그리고 판사님들께서 아마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예요.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법정이상권 문제인데, 만약에 이 물건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으면 뭐 향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향후 뭐 어떤 그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균형을 해서 아니면 세컨하우스를 쓴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이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어떤 사유로 해서 경매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자분하고 적당히 협의가 들어올 거예요. 협의를 해서 그분한테 다시 재매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분께서 경매를 1년 6개월 정도 공부하셨다는데요. 아주 정말 엄청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웬만한 그 부동산 뭐 몇 년 하신 것보다 훨씬 좋으시네요. 제가 저기에 여기 이분 블로그 링크 시켜놓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거면 한번 이분 그 블로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물건은 아닌 것 같아요. 농지증은 특히 신경 쓸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법정이상권은 이제 선생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낙찰 저렴하게,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낙찰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영주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므로 그런 지역은 조금 특별히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